향기의 목격자. 문이 잠긴 방 안.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분명 누군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은 단 하나의 단서는 짙은 장미 향기였습니다. 향기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건은 초여름 오후 고급 오피스텔에서 발생합니다. 41살 시각장애인 박서윤이 자신의 집 베란다 아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추락사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베란다 난간에는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손끝에는 미세한 섬유 조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저항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기록에는 외부 출입 이력이 없었습니다. CCTV에도 수상한 인물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밀실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김도윤은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조사합니다. 박서윤은 사고 전날까지 온라인 라디오 진행을 했고 우울 증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향기 디퓨저를 활용해 집안 곳곳에 다른 향을 배치해 두고 공간을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시각 대신 후각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집 안에는 유난히 강한 장미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디퓨저 캡슐은 원래 라벤더가 들어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향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김도윤은 스마트홈 로그 기록을 분석합니다. 사고 직전 디퓨저가 원격으로 작동된 기록이 발견됩니다. 접속 IP는 해외 서버를 경유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작동 시간은 정확히 오후 4시 32분. 그 시각 박서윤은 집안에서 통화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수사팀은 가설을 세웁니다. 범인은 특정 향기를 강하게 분사해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서윤은 장미향을 베란다 화분 구역의 기준향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즉 장미향이 강해지면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순 사고라면 난간을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는 난간 높이와 피해자의 신체 조건을 분석합니다. 무게 중심과 발 위치를 계산한 결과 스스로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밀었거나 놀라 넘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출입 흔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디퓨저 본체를 분해합니다. 내부에 최근 교체된 향기 캡슐이 발견됩니다. 제조 번호를 조회하자 특정 업체에서 납품한 소량 한정 제품임이 확인됩니다. 구매 기록을 추적한 결과 한 달 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남성 한지석의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지석은 IT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36살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몇 차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친분은 없다고 진술합니다. 사고 당일 그는 회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출합니다. 회사 출입 기록과 동료 진술은 그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김도윤은 다른 점에 주목합니다. 피해자의 안내견 은솔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사건 이후 특정 냄새를 맡으면 강하게 짖었습니다. 특히 한지석이 건물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흥분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사는 설명합니다. 안내견은 특정 냄새를 기억합니다. 사람의 체취와 함께 그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물질의 냄새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도윤은 한지석의 신발을 압수해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 특수공업용 기름 성분이 검출됩니다. 이 기름은 디퓨저 내부 모터를 수리할 때 사용되는 윤활제와 동일한 계열이었습니다. 디퓨저 업체에 문의하자 최근 본체가 미세 고장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분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스마트 로그를 분석합니다. 해외 서버를 거친 접속은 실제로는 건물 내부 공유기를 이용해 우회 접속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로그의 지연 시간과 패킷 경로를 비교한 결과 접속 위치는 건물 내로 좁혀졌습니다. 한지석의 집 공유기 MAC 주소가 일부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향기 캡슐 교체 시점이었습니다. 건물 CCTV를 재확인하던 중 사고 전날 새벽 한지석이 피해자 층에서 잠시 머문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는 택배를 잘못 배달했다는 이유로 복도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간은 디퓨저 캡슐 교체 추정 시간과 겹칩니다. 추가 감식 결과 디퓨저 내부 나사에서 미세한 지문이 발견됩니다. 부분 지문이었지만 한지석과 일치했습니다. 추궁이 이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은솔의 반응이 마지막 실마리가 됩니다. 훈련사가 동일한 공업용 기름을 묻힌 신발을 여러 개 준비해 반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은솔은 정확히 한지석의 신발에만 강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그는 무너집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직접 침입하지 않고 사고처럼 위장하기 위해 디퓨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원격으로 장미향을 강하게 분사해 베란다 쪽으로 유도하고 몰래 집안에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이후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환풍구는 성인 남성이 통과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체구가 작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실과 향기 그리고 안내견이 밝혀낸 진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